리버싱 핵심 원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강의에 사용하는 자료는 리버싱 핵심 원리라는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의 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제공을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 강의 자료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들이 무단 복제되거나 배포되면 이 원 저자가 굉장히 고생해서 수고해서 만든 이 귀중한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카피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같은 것들을 원 저자한테 제공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PPT 자료나 강의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배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포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버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고 하면 우리가 역공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공학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건이나 기계 장치 혹은 시스템 등의 구조, 기능, 동작들을 분석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우리가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잘 보시면 이러한 기계 장치나 시스템들의 구조, 기능, 동작들을 분석을 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설계서 같은 것들, 설계 도면이나 설계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이 설계서를 보고서 바로 수정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될 테니까. 그런데 역공학이라는 것은 이런 설계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완성된 제품을 보고서 그 제품의 구조 그리고 기능,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이거 동작시켰더니 어떻게 동작하더라 라는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기계 장치나 시스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그 원리가 뭐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연구되어지고 운영되어진 그러한 기술 군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공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역공학은 이러한 제품들, 완성품들을 보고서 이 원리와 아이디어들을 역으로 도출해내는, 분석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싱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사실은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역공학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서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리버싱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적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동적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동적 분석부터 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일을 직접 실행을 시키면 걔가 어떤 동작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동작들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봤더니 얘가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서버에 접속하더라. 이렇게 아주 두드러진 동작 결과들도 관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동작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건드리고 또한 CPU의 레지스트리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디에 접속하더라 하는 내용들을 일일이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동작을 시켜놓고 그 행위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디버깅을 통해서 코드의 흐름과 메모리의 상태 등을 분석을 해서 동작하는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동적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정적 분석이라고 하면 파일의 겉모습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일을 동적 분석처럼 실행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실행시키지 않고 파일의 내부, 예를 들면 파일의 종류가 뭐고 크기가 뭐고 각각의 파일마다 이 PE 정보라는 헤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헤더 정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임포트, 익스포트 되는 API, 그러니까 이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열들, 우리가 흔히 뭐 도수창 같은 데 이렇게 띄워보면 도수창의 윗부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제목들 같은 것도 써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얘가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주로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풋 받아서 하는 게 아니면은 분명히 하드코딩 돼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 파일 자체가 압축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요즘에는 파일들을 압축하거나 암호화해 가지고 만드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되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정적 분석에 더 내용을 많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동작을 시켜서 이런 레지스트리나 이런 그 메모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병행해서 분석에 활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스 코드, 헥사 코드, 어셈블리 코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exe 파일이나 DLL 파일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바이너리 코드들, 지금 이제 헥사 코드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읽기 편하게 헥사로 이렇게 그냥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도 사실은 숫자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서 분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좋게 표현을, 각각의 이런 헥사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코드가 우리 어셈블 코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어셈블 언어들이지요. 뭐 우리가 사실은 6A, 68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정확히 뭔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푸시다, 뭐 콜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 의미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헥사 코드보다는 요 어셈블 코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소스 코드라고 하면 거의 설계도죠. 사실은 이게 있으면 우리는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그냥 소스 코드 이렇게 읽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당분간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하고 이 어셈블 코드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분석에 사용되는 오브젝트는 이 어셈블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패치, 크랙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패치라고 하면 프로그램 파일 또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 메모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그 윈도우 패치 시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무슨 버그나 에러가 생겼을 때 동작하고 있는 파일이나 또는 실행 그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파일들이라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패치한다 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가 이 크랙이라는 용어는 비합법적인 패치들을 많이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패스워드 크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불법적으로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들을 빼내거나 또는
패스워드 검색하는 부분들을 우회해서 패스워드 인증 같은 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소스코드, 그렇게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요, 사실은 패치나 크랙이나 동작시키는 방법들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얘를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면 패치가 되는 거고요. 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크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앱이 되는 거고요. 이걸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은 해킹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러한 기술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예제하고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OnlyDBG를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우리가 아이다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다프로는 수업 시간에 이것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들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책이 OnlyDBG로 되어 있기 때문에 OnlyDBG를 가지고서 수업은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두 달 지나서 조금 이제 리버싱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진다고 하면 이제 아이다 프로를 여러분들 깔아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아이다 프로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유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구입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깔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헥사 에디트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요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제공을 해줄 거고요. 이 소스나 예제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보시면 저자가 이렇게 다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악성 코드로 이제 분류가 되는 파일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게 V3나 이런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얘를 자꾸 지우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도 압축도 이중으로 압축해가지고 지금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소스 파일이랑 예제 파일 같은 경우는 잘 저장을 해놓으시고, 혹시 이제 풀어가지고 쓰다가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삭제시키면 뭐 다시 그 원본 가져다가 풀어서 쓰고 하는 그런 수고를 조금 번거로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안 되면은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다운 받은 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19년인가 18년에 나온 이제 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버싱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SA에서 제공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지원자들을 조금 모집을 해서 요거를 조금 같이 이 툴을 한번 분석해보고 하는 작업들도 중간고사 끝나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서 함께 참여를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일장 수업은 별게 없죠, 사실은. 책도 미리 이제 다 준비를 조금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뒷부분에 가면 좀 어려워질 테니까 그러니까 예습 안 하고서 그 수업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예습하면서 그 예습을 해야지 서로 이제 질문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원들하고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길을 좀 찾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